통일부와 함께하는 청춘이 묻고 그리다. 대한민국의 통일과 미래.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혜진입니다. 통일은 꼭 해야 되는 걸까요? 한반도에는 과연 평화가 찾아올까요? 이런 의문들 아마 누구나 한 번쯤 가져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30 젊은 세대들이 이 대한민국의 남북관계 그리고 그 미래 또 이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하게 서로 터놓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이 소통에 아주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분 소개해 드릴게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오늘 2030 세대와의 소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2030 이 대표로 두 분께서 오늘 현장에 함께 해주셨고요. 두 분 말고도 비대면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두 분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북한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인 원지혜입니다. 저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13기 나은석입니다. 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개최되는 세미나를 취재하며 기사를 작성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스포츠, 건축,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북한과의 협력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2030 청년들을 대표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사실 아는 만큼 보이고 더 알게 된다고 궁금증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이 좀 그런 귀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분 소개해드릴 분 계신데요. 이분은 노래로서 감동을 주는 분입니다. 가수 김재환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수 김재환입니다. 오늘 함께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모이기도 힘든데 함께 다 반가운 의미로 박수 한번 칠까요? 자, 김재환 씨는 사실 저렇게 모여놓고 보니까 20대시더라고요, 역시. 예. 그래서 오늘 다른 청년들과 함께 공감이 되는 이야기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진행하면서 노래도 또 몇 곡 해주신다고 하니까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사실 이 화면 보시는 분들은 미묘하게 무언가를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5명인데요. 스카이블루로 약간의 드레스 코드를 맞췄습니다. 저는 여기 셔츠로 한번 해봤고요. 우리 장관님은 타이, 그리고 재환 씨는 코트와 네. 그리고 또 이너도 마찬가지고요. 한성님도 네, 니트를 예, 약간 좀 다크한 니트긴 하지만 비슷한 계열로 또 우리 지혜님은 담요가 또 한몫했습니다. 이 스카이블루의 의미는 한반도기의 색깔을 저희가 좀 상징적으로 담아서 오늘 이 통일부 행사의 의미와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예,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토크 콘서트입니다. 청춘이 묻고 그리다 평화통일. 2030 세대들이 궁금해하는 평화통일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그리고 오늘 어렵게 또 이인영 장관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갖고 계셨던 궁금증들 있다면 예, 질문해 주시면 또 편안하게 대답해 주시는 그런 시간도 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30 토크 콘서트 청춘이 묻고 그리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마련을 해주신 이인영 장관께서 인사 말씀을 좀 해주실게요. 네, 203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장관 이인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청년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소통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옆에 계신 네 분을 비롯해서 온라인으로도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덮쳤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이 지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특히 지속되는 경제난 그리고 취업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 여기에 내 집, 인간관계까지도 포함하는 5%를 넘어서 이제 7%라는 말도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꿈과 희망까지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마주한 현실의 짐이 얼마나 무거울까
이런 생각에 안쓰러운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2030 젊은 세대들이 꿈꾸는 것까지 멈추고 또 스스로의 가능성과 상상력마저 닫아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미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평화통일이 가능하지 않다고 스스로 포기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평화롭게 하나가 되는 한반도는 우리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아직은 이루지 못한 꿈이자 또 비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통일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만능 열쇠라고 지상 최고의 가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여러분께서 통일이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느냐고 저에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보와 보수에 상관없이 지난 모든 정부의 지도자들은 통일의 비전과 번영의 미래상을 우리 국민들에게 제시해 왔고 또 골드만삭스나 영국의 경제경영연구센터 등 해외 유수의 연구기관들 또한 남북이 점진적으로 평화통일을 이룬다면 G7에서 G2까지도 근접하는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도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평화 번영의 한반도는 분단의 낡은 질서와 제약을 벗고 핵과 전쟁, 냉전과 대결이라는 비평화 상태를 해소하면서 가능성이 열려있는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성장과 기회의 시간을 우리에게 맞이하게 할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닫혀있는 한반도의 영토가 또 분단되어 있는 땅들이 대륙과 바다로 연결되면 우리는 작은 삶의 무대에서 더 넓은 삶의 무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열리는 새로운 시간은 온전히 청년들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미래로 향한 이 여정을 우리 젊은 세대와 동행하면서 함께 많은 이야기들을 고민하고 또 함께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손으로 그 시간을 설계하고 그 시대의 주인으로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 여정의 시작은 평화의 꿈 그리고 통일의 꿈을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는 것에서 첫걸음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평화의 담론, 통일의 문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통일부 또한 올해 정책자문위원으로 2030 세대 중 14분을 위촉하면서 청년의 생각과 목소리를 더욱 귀하고 크게 경청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조금은 가볍지만 진솔하고 또 생산적인 소통을 통해서 우리 일상 속에서 남북관계와 통일을 이야기하고 또 그 관련한 생각들을 나누어 보는 그런 자리로서 준비해 봤습니다. 한반도의 꿈과 여러분들의 꿈이 서로를 격려하고 북돋워 주면서 더 잘하게 만들 때 청년의 시간이 더욱 청년다운 역동적인 미래를 우리는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한 생각과 궁금한 이야기들은 좀 편안하게 대화하면서 하나하나 소통해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의 인사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시기잖아요. 안팎으로. 그러다 보니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구나라는 그런 어떤 짐작이 조금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이라는 아직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루어야 할 큰 꿈 그리고 비전을 주제로 두고 청년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2030 토크 콘서트 청춘이 묻고 그리다 첫 번째 순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명 청춘이 묻다 시간인데요. 2030 세대가 생각하는 평화통일은 과연 뭘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오늘 이 방송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그 질문을 좀 받았는데 어마어마하게 질문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몇 가지를 골라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20대 대표인 우리 나한성님 그리고 30대 대표 원재님이 질문을 좀 선정을 해서 차례대로 질문을 대신 해주실까요? 나한성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그럼 제가 첫 번째로 사전 질문을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양산의 남부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준서님이 질문해 주셨네요.
2030 세대가 통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부터 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통일은 당위였습니다. 분단된 우리 민족이 민족 공동체를 회복해야 하고 또 분단된 우리의 역사를 통합해야 하는 지금은 좀 잘 다가오지 않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당위가 현실이었어요. 3천만 우리 결의 중에서 1,000만이 분단된 이산 가족으로 살고 있었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4천만이 되고 5천만이 되고 남북을 합치면 6천만, 7천만, 8천만 가까이 해동포들 포함하면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게 조금은 멀어지는 이런 느낌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통일은 당위의 문제 이전에 우리 삶의 문제로 우리 모두가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더 평화로운 그런 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또 함께 번영하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남북 간에 자유롭게 오가면서 살 수 있는 등 아주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우리 모두의 삶의 공간을 확대하고 더 큰 자유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 번영의 통일 시대에 이르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머물러 왔던 작은 삶의 무대로부터 더 넓은 삶의 무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은 세계로 가는 새로운 고속도로다. 그 고속도로를 우리가 함께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등 유라시아 대륙을 우리의 생활 반경으로 삼게 되면서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큰 시장이 열리고 또 남북한의 지식과 기술 이런 것들을 융합하면서 새로운 가치 창출로도 나아가고 이것이 더 큰 경제적 성장의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아마 이 새로운 그 기회의 문을 들어선다면 청년 여러분들은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기회를 더 크게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자신에게 어떤 기회가 생길지 또 자신의 일과 관련 지어서 생각해보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또 찾아올 기회를 관련 지어서 통일된 한반도를 가슴 설레게 그려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은 청년에게 그런 의미에서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넓어진 평화의 무대에서 열리는 새로운 시간 이것은 온전히 청년들의 시대가 될 것이라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네. 와, 첫 질문부터 간단치 않은 질문을 골라서 지금 대신해 주셨는데 그렇죠. 장관님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돌아본다면 그 시절의 통일은 정말 당위이죠. 꼭 이루어야만 하는 것인데 지금의 2030 세대에게는 아마 좀 멀게 느껴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이제 이야기 들으면서 만약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정말 무궁무진할 텐데 그 꿈을 통일된 한반도의 무대까지 확장해서 그 꿈을 펼칠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가 되네요. 예.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비행기 타고 유럽의 어떤 나라를 여행 가는 것과 다르게 기차를 타고 혹은 자전거를 타고 도보 여행으로 유라시아 대륙을 여행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 속에서 나의 상상력이 얼마나 더 넓어지고 커질까 이렇게 느껴보실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도 빨리 사라지고 우리도 걸어서 혹은 기차로 혹은 자전거로 유라시아까지 갈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원재님이 해주실까요? 네. 질문이 상당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두 번째 질문 제가 선정해 보겠습니다. 우석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병준 님이 질문해 주셨네요. 장관님, 그럼 통일을 위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것, 청년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청년들은 한반도 통일의 핵심적인 당사자이자 주인공이죠. 아웃사이더가 아니고 코디네이터고 디자이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우리 공동체의 삶과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주체다 이런 것을 인식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통일은 별도의 과업이 아니라 멀리 있는 그 역사나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가 있다면 가끔 평화의 노래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통일부가 주관하는 통일로 가요제라는 행사가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올해는 같이 하고 싶은 것들이라는 아주 좋은 젊은이들의 노래가 나왔고, 또 2015년에는 더데이라는 노래가 우수한 우수상을 받아가지고요. 지금은 교과서에 실리기도 하는 이런 그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 평화를 노래로 만들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한 아주 좋은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IT 기술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훗날 내가 남북 간에 IT 협력을 이루는 주역이 되겠다, 이렇게 상상하고 그 꿈을 위해서 하나하나 실천해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어린 시절 변호사가 되어서 약한 사람들을 대변하고 도와주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어른이 되어서 그런 좋은 변호사가 되는 이런 그 사례들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이 자신이 발딛고 있는 곳에서 그 일산의 실천을 통해서 통일과 평화를 준비하고 또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와, 이게 그러니까 통일이 삶 속에서 일상적인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는데, 마음만큼은 20대인 저는 방송을 하니까요. 사실 방송의 언어가 그 남과 북이 굉장히 이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통일이 된다면 그 방송 언어를 어떻게 조화롭게 통일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또 두 분은 또 북한 관련 또 공부를 하시니까 역시나 많은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노래하는 청년이 평화를 주제로 노래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노래하는 청년이 저기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평화 메시지를 담은 노래가 나오길 기대하고, 그 전에 지금 우리 청년 세대에게 혹시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을까요? 한곡 청해도 될까요? 예, 지금 멘트가 나올 거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역시 센스 있으시군요. 사실 오늘 가수로서 제 역할이 무엇일지 고민을 조금 해봤는데요. 장관님 말씀대로 청년이자 가수로서의 제 역할, 바로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와. 그래서 오늘 제가 부를 노래는 제 두 번째 미니 앨범에 수록된 타이틀곡인데요. 네. 시간이 필요해라는 곡입니다. 네, 요즘도 다들 코로나 때문에 밖에 외출도 못하시고 답답하실 텐데, 비록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요,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방역 수칙 잘 준수하고 힘든 마음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노래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를 청해 드릴까요? 시간이 필요해. 네가 또 누군가 만나기 전까지 내가 널 잊을 수 있기 위해 사진 따위야 태우면 그만이겠지만, 깊이 남은 너의 기억은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사람 닮은 습관 하나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 습관처럼 너의 연락을 기다린다. 사람 만나서 좋은 사랑을 해도 태어난 척 하겠지만, 너무 빨리 다른 사랑 찾지 말아줘. 시간이 필요해. 네가 또 누군가 만나기 전까지 내가 널 잊을 수 있기 위해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필요해. 모든 걸 다 잊기에
시간이 필요해 추억을 추억이라 받아들이기엔 나의 세상에 너무 많이 개입돼 있어. 그런 너를 내가 잊는다고 과연 잊을 수가 있을까? 사람 만나서 좋은 사랑을 해도 태어난 척하겠지만 너무 빨리 다른 사랑 찾지 말아줘. 시간이 필요해. 네가 또 누군가 만나기 전까지 내가 널 잊을 수 있기 위해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필요해. 모든 걸 다 잊기에 시간이 필요해. 추억을 추억이라 받아들이기에 잠깐만 기다려줘. 하나씩 지워가고 있어. 문득 우리 자주 가던 카페가 맞서 오늘은 혼자 오고 싶네요라는 말에 멈춘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필요해. 모든 걸 다 잊기에 시간이 필요해. 추억을 추억이라 받아들이기에 시간이 필요해. 네가 또 누군가를 만나기 전까지 내가 널 잊을 수 있기 위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와. 그래도 음악을 이렇게 들려주시니까 확실히 이 공간이 훨씬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다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정말 답답하고 힘든 그런 시기를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낸다면 이 시기도 잘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가 또 많이 들어온 사전 질문을 좀 소화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번에는 누구부터 해주실까요? 그럼 제가 먼저 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호장교로 근무 중인 안예슬님 질문입니다. 아까 통일을 위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코로나 상황에서 청년의 역할은 무엇인지 장관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 두기는 하더라도 우리 마음의 거리는 더욱더 가까워졌으면 좋겠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속에 전례 없는 위기와 또 불안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한반도 또한 예외가 아니죠. 8천만 결의 건강 또 생존을 위해서 남북이 머리를 맞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코로나19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백신 접종량을 확보하는 것이 급하겠지만요. 언젠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더 많이 개발되고 보급된다면 서로 나누고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에서도 코로나 상황을 종식시키는 이런 노력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네. 북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해지는 거는 사실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남쪽이 코로나로부터 훨씬 더 안전해지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북을 단지 돕는 걸 넘어서 우리 스스로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길이다. 이런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그 코로나와 관련한 서로의 협력들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사람과 물자가 오고 가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더 넓은 협력의 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 새로운 두드림, 노크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보건의료 협력이라든가 아니면 저 민생 분야에서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우리가 더 크게 발전해 나가고 앞에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철도나 도로와 같은 비상업적인 공공 인프라의 협력으로까지 나아간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통일되기 이전부터
평화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더 넓은 우리 삶의 영역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들도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남북 관계가 올해는 뭐 코로나도 또 있기도 했고요.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얼어 있지만 어려울 때 이렇게 내미는 손길이 있을 때 관계를 회복하는데 조금 그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겠지 않느냐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네, 되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요즘 뭐 우리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라리아라든가 그다음에 결핵이라든가 감염 전염되는 간염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최근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ASF 그리고 AI 조류독감 이런 문제들을 보면은 남북이 하늘과 땅과 또 바다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 한 곳만 안전하고 나머지 한 곳은 위험하고 이렇게 구분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요즘은 기후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한 번만 오고 이런 감염병이 끝나는 게 아니라 불특정한 시간에 반복적으로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감염병에 대해서 재난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역 체계를 만들고 그런 면에서 공동의 감염병 센터라든가 아니면 방역병에 대응할 수 있는 병원 이런 것들 만들면서 대응해 나간다면 그런 분야로까지 발전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에는 또 우리 원지혜님이 사전으로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를 꼽아서 해주실까요? 네. 절강대 재학 중인 김한솔 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장관님, 남북 협력에서 중요한 가치와 또 추진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동안의 남북 협력에서는 그 두 가지 얘기를 주로 많이 했어요. 하나는 정치 군사적인 안보 환경과 관련한 그런 그 공동체를 지향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평화 공동체로의 지향이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제 협력과 관련한 이런 그 경제 공동체로서의 지향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은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로서의 지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평화 공동체, 그 다음에 경제 공동체를 넘어서 생명 안전 공동체로까지 우리가 평화나 통일을 통해서 나가야 할 가치의 공유가 이루어진다면 더 빠른 길이 열리지 않을까, 또 더 넓은 가치의 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올해 8.15 경축사를 통해 가지고 생명안전 공동체로까지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고요. 때로는 정치, 군사, 안보의 공동체나 경제협력의 공동체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진전이 느리더라도 이런 생명안전 공동체로의 접근을 통하면 실질적인 길이 열리고 또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열리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네. 코로나 상황에서의 남북 교류 방향 그리고 추진을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청년의 역할은 또 어때야 하는가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나와 있었는데 네, 장관님께서 아주 성실하게 또 답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요. 이제 장관님이 훨씬 어깨를 피셨는데요. 분위기를 바꾼다니까 조금 가벼운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드라마 얘기 해볼까 하는데요. 작년부터 올해 초였을까요?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사랑의 부실차 아시죠? 네. 그거 노래 생각하시는 거 아니시죠? 노래도 있었거든요, 과거에. 네. 예, 사랑의 부실짝이라는 드라마, 현빈 씨와 손예진 씨 주연했던 드라마인데, 그 재벌 상속녀였던 남한의 윤세리와 또 북한 장교였던 리정혁의 사랑 이야기를 그렸던 드라마였거든요. 이게 사실 픽션 드라마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가 워낙 인기가 있어서 그런지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남북 문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두 분은 혹시 보셨어요? 네. 저는 어떠셨어요? 이제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그런지 조금 관심이 더 가게 돼서 보게 되었는데요. 네. 손예진님과 이제 원빈님 배우의 연기도 연기였지만 약간
약간 오중대 부대원들의 연기가 좀 재미나서 매번 본방사수를 했던 본방사수로. 기억이 남습니다. 네, 네. 지혜님도요? 네, 저도 주제가 너무 흥미로워서 시청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북한말 표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원피스를 라리옷이라고 표현한다든지, 뭐 젤리를 단묵이라고 표현한다든지 그런 표현들이 상당히 재미있었고요. 물론 뭐 현빈 씨도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 얘기 먼저 하고 싶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김재환 씨, 가수 김재환 씨 함께하고 계신데 재환 씨가 이 작품하고 인연이 있다면서요? 예, 제가 올해 사랑의 불시착에서 어떤 날엔이라는 그 OST를 불렀는데요. 네. 반응이 되게 좋았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도 그 드라마를 봤는데 드라마 명장면 때마다 절묘하게 어떤 날에는 막 흘러요. 예. 그럼 막 몰입이 더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음악이 뭐 드라마나 영화에 정말 절묘하게 쓰였을 때 감정이입이 잘 되는데 딱 어떤 날에는 그런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약간 극 중에서 예. 리정혁과 그 윤세리가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 분계선에서 헤어지는 헤어짐을 예감하고 서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어요. 네네. 지금 근데- 나오고 있네요, 막. 예. 근데 거기서 제 노래가 아주 절묘하게 나와서 참 인상 깊었던 생각이 납니다. 내 노래가 언제 어느 장면에 나오나 되게 유심히 보셨겠는데요? 근데 저도 스토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렇죠. 네, 다 열심히 보고 있는데 제 목소리까지 나오니까 너무 좋았어요. 영광이었습니다. 네. 진짜. 네. 제일 궁금한 거는 우리 이인영 장관께서도 이 드라마를 보셨을지 보셨나요? 저도 한 서너 차례쯤은 봤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그 본방을 전이셨군요. 사수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배우분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 억양까지 신경 맞아요. 쓰면서 준비했었다. 뭐 그런 그 후일담을 들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네. 뭐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OST에서 우리 김재환 씨가 노래 불렀던 어떤 날은 뭐 이런 그 노래 가사 중에 그저 떠올리기만 해도 나는 당신을 느껴요. 네. 이런 구절이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느낌도 있지만 남북에 서로 이렇게 따로 살고 있는 서로의 삶 속에서 뭐 느껴보고 싶은 서로에 대한 생각 뭐 이런 것과 연상되어서 네. 그 귀절을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번 노래를 청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좋죠. 네. 우리 장관님께서 진행까지 해주셨어요. 제가 청하려고 그랬는데 장관님이 직접 부탁해 주셨습니다. 네. 들려주실 거죠? 예, 바로 준비를 한번 바로 해보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네. 자, 준비하시는 동안에 잠시 후에 실시간 라이브로 저희가 질문을 받을 텐데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선정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김재환 씨의 어떤 날은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어디쯤인 건지 그대와 나 있는 곳 이렇게 그저 떠올리기만 해도 나는 떨림을 느껴요. 당겨안을 수도 모질게 지울 수도 없는 내 맘 사랑인 듯이 벅차다가 그리움에 자꾸 아파와요. 어떤 날엔 그대가 어떤 날엔 웃어요. 멀리서 바라보는 일
너무 애 같아서 난 한 번 더 그대 곁에 있고 싶어요. 가까이 크게 부를 수도 조용히 지울 수도 없는 내 맘 뭐든 다 할 듯 가쁘다가 주저앉아 눈물을 삼켜요. 어떤 날엔 그대가 어떤 날엔 울어요. 행복을 빌어주는 일 너무 어려워서 난 한 번 더 그대 곁에 가고 싶어요. 그대여 매일 다른 맘이라서 뭐란 말을 해야 할까. 그대만 볼 수 있다면 언제라도 벅차오르는 애틋한 기억 그런 사람 나이기를. 어떤 날엔 그대를 어떤 날엔 그려요. 모른 채 참아내는 일 너무 힘에 겨워 난 맘이 가는 대로 그렇게 마음껏 슬퍼져요. 어떤 날엔 그대를 어떤 날엔 빌어요. 혼자서 사랑하는 일 조금 서러워져 난 흐르는 눈물 닦아주러 와줘요. 그대여. 와. 드라마 다시 보는 것 같아요. 다시 그 애절했던 그 장면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김재환 씨의 어떤 날엔 듣고 왔고요. 2030 세대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청춘이 묻고 그리다. 오늘 유튜브에 장관님하고 소통을 하고 싶어하는 2030 세대들이 꽤 많이 지금 접속해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뭐 줌이 아니어서 보이진 않지만 안녕하세요. 장관님도 인사 좀 해주실까요? 네, 실시간으로 장관님께 궁금한 질문들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몇 개 뽑아가지고 장관님이 대답을 좀 해주실 텐데요. 바로 뭐 어떻게 질문 혹시 있으시면 세 분도 즉석에서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죠? 예, 예, 지금은 2030 세대가 주인공입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질문 받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나한석 씨가 직접 뽑아서 해주실까요? 질문이 엄청 많이 쏟아졌는데요. 네. 허초은 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4일 DMZ 파주 평화의 길을 다녀왔습니다. 철거 지피에서 북한을 보며 통일은 언제쯤 이루어질까 생각했습니다. 통일은 될 수 있을까요? 장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이 질문은 아까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통일이 정말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네요. 통일은 왜 돼야 되는가, 요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통일은 언제쯤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통일은 당장 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보다는요, 한 30년쯤 이렇게 바라보면서 긴 호흡으로 통일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남과 북이 갑작스럽게 통일되는 것은 서로에게 혼란을 주고 또 부담을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처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전에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평화 속에서 서로 공존하면서 번영하는 길을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남과 북이 적대와 대결의 상태 속에서만 살지 않고 평화 속에서 공존하면서 살면서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번영할 수 있는 이 길을 먼저 선체험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해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흔히 우리가 걱정하는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너무 많은 부담을 져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 삶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내 세금이 너무 많이 그런 데 쓰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로부터 벗어날 필요도 있고요.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과정들이 통일을 하는 좋은 역사적인 지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통일은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 이렇게 30년쯤 가면서 하자. 대신에 그 안에 한 20년, 30년 동안 평화를 통해서 통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의 연습, 준비, 이런 것들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임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그래도 결국 30년이 지났을 때 통일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의 청년 세대들, 청년들이 미래의 그 결정권자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때쯤 우리 청년들이 이 평화를 통해서 공존하면서 번영하는 삶을 경험해 보니까 통일해도 좋겠다, 이런 확신이 들면 그때 통일을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어려운 질문이에요. 정말 근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답변, 소통을 이렇게 잘 해주셨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청춘과 소통하면서 궁금한 이야기 장관님이 답변해주는 시간으로 갖고 있습니다. 2030 청춘이 묻고 그리다 토크 콘서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김재한 씨도 궁금한 점 있으세요? 예,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저는 북한을 떠올리면 대표 음식 냉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혹시 장관님께서는 함흥냉면 파이신지 평양냉면 파이신지. 세상 제일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그거. 예, 좀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예. 바로 생각 못 하시게. 네. 함냉파인지 평냉파인지 하나, 둘, 셋. 통일하면서 팔을 나누는 거는 조금 무리한 일이긴 한데요. 저는 솔직히 물냉면파입니다. 평양냉면파. 평양냉면파. 재환 씨는요? 저는 비냉이에요. 한국냉면, 비냉. 예. 그러시구나. 죄송합니다. 두 분은요? 예. 저도 함흥냉면. 함흥 두 분이시고. 네. 저를 맛의 세계로 인도해준 평양냉면. 평양냉면 2대2인데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저 평냉파예요. 와. 근데 장관님은 평양냉면을 왜 좋아하세요? 평양냉면에 이제 세 가지 요체가 있는데요. 하나는 면발, 전문가의 말씀으로 바로 나오시네요. 하나는 육수발,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거기 같이 곁들여서 먹는 편육이나 만두. 요 세 가지를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함흥냉면하고 평양냉면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우리가 공동으로 먹을 수 있는 편육이나 만두를 함께 시키면 우리는 그래도 또 그러네요. 하나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끔 평양냉면도 드세요. 저도 함흥냉면 가끔 먹으려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시간 질문 하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원지혜 님이 소개해 주실까요? 재미있는 아이디입니다. 567789님께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장관님, 금관산 관광 열어주실 거죠? 어려운 질문을 주셨어요. 네.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 보는 일입니다. 지금은 북한 당국에서 금강산을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할 의지도 내비쳤는데요. 그거보다는 남북이 다시 협력을 통해서 공동으로 금강산을 개발하고 더 나아갈 수 있다면은 금강산을 거쳐서 북한에서 지금 야심적으로 준비했던 원산 갈마지구의 관광으로까지 우리가 그 관광의 무대들, 여행의 무대들을 확대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개별 여행으로 가도 좋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 앞서서 이산 가족들이 먼저 그 관광의 길, 또 개별 방문의 길에 나설 수 있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출발의 의미가 되겠지만 더 많은 곳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남북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상 이런 것을 꿈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날이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간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이번에는 제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혁규 님이 올려주셨는데 통일 한국에 있어 청년들이 수행해야 할 미래의 역할과 바람직한 교류 방법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여쭤오셨네요. 참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인도주의 협력이라든가 민생 협력이라든가 아니면 비상업적인 공공 인프라 협력 이런 식의 이야기를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은 잘 다가오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뭐라 그럴까요? 꿈의 협력, 상상력의 협력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쪽에서 있는 청년들은 북쪽에서 있는 청년들하고 언젠가 만났을 때 무엇을 할까, 무엇을 같이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북에 있는 청년들은 남쪽에 있는 청년들을 만났을 때 무엇을 같이 할까, 무엇을 서로 협력하면서 이루어갈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마음을 먼저 여는 이런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어른들은 서로에게 기득권도 있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이념적 또 가치, 철학적인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꽁꽁 닫힌 마음의 문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어떤 편견이라든가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함께 즐겁게 만들 수 있고 또 함께 기쁘게 즐길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흉금을 탁 터놓고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 진취성 같은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꿈의 협력, 상상력의 협력, 열린 마음의 협력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열린 마음과 통일된 한반도에서의 우리의 어떤 꿈을 좀 상상해보는 그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 해주셨고요.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왔어요. 저희가 청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진행한 2030 청춘이 묻고 그리다 온라인 토크 콘서트 이인영 장관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소통을 해주시고 또 우리 2030 청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시간이 좀 빠르게 흐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통일은 저절로 갑자기 우연히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통일에 대한 열망 그리고 통일의 주역인 2030 세대의 어떤 끊임없는 소통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바람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주 은은하게 지금 음악 한 곡이 살짝 흐르고 있는데요. 이 곡은 4.27 남북 정상회담 환송 행사 피날레 곡이었던 곡이죠. One Dream, One Korea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K-POP 스타들이 함께 통일을 영원하면서 부른 노래예요. 당시에 많은 화제를 모았었는데 오늘 저희 행사의 피날레 곡으로도 어울릴 것 같아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장관님, 끝으로 2030 세대에게 혹시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현재 2030 세대가 겪는 많은 어려움에 대해서 똑같은 아버지로서의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둥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야만 하고 또 그 여러분들이 행복할 때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은 제가 겪어온 세계 또 시대와 다른 새로운 사회를 경험하고 또 살아나가고 있겠죠. 여기서 제가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 전혀 공감이 가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만 꼰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겪어왔던 사람으로서 그저 여러분들이 지금의 불안과 걱정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꿈을 안고 뚜벅뚜벅 걸어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 곁에 평화와 통일의 우리 결의의 미래도 함께 고민해주는 모습을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평화의 무대의 주역인 미래 세대 젊은이 여러분들을 위해 더 많이 헌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청년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함께 고민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토크 콘서트 함께 해주셨던 가수 김재환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제 20대 젊은 청년으로서 예. 오늘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많은 걸 배우고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가서 또 진지하게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열심히 20대 청년으로서 예.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열심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평화 메시지를 주제로 한 노래도 한 곡 해보세요. 너무 좋죠. 네. 네. 자, 오늘 또 2030 대표로 함께 해주셨던 우리 한성님은 어떠셨나요? 역시도 통일부 장관님과 함께하게 돼서 약간 이렇게 즐겁고 편한 분위기 속에서 질문들과 답을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라 오늘 보람찬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언제님은요?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장관님 가까이서 진솔한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참 즐거웠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2030 세대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 많이 만들어주셔서 이렇게 장관님께서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관님 소감 짧게 듣겠습니다. 오늘 좀 아무래도 소통의 세대 차이를 제가 넘어서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2030 세대하고 본격적인 소통을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에 뵐 때는 더 잘 소통하는 사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하고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즐거웠고요. 앞으로도 청년 세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우리 통일부와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통일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를 넓혀나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토론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역시 소통은 언제나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최고의 수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2030 청춘이 묻고 그리다 온라인 토크 콘서트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행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2021년 새해에는 남북관계에도 다시 따뜻한 봄이 찾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소망도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행사 종료 후에 그 질문 올려주셨던 분들 가운데 선정되신 분들께 선물 드리니까요. 잠시만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이 진정한 통일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린